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GV80 페이스 리부트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3.5T 그리고 4륜구동 모델입니다. GV80 쿠페와 파워트레인이 동일하죠. 잘 아시는 파워트레인입니다. 3500cc에 380마력 최고. 화면이 14.5인치 와이드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니터에서 일체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을 전체 인치로 해가지고 몇 인치다 이렇게 보실 게 없는 게, 가로폭이 너무 길고 세로폭이 조금 짧은 형태의 와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두 개를 그냥 합쳐놓은 건데,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 베젤로 끊어지는 부분 없이 하나의 일체에 있는 그런 모니터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OLED 디스플레이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OLED는 아시다시피 이제 버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 LG 디스플레이에서 버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면 버닝 문제가 나올지는 드러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쨌든 OLED의 장점은 쨍한 그런 색감, 그리고 또 화소 자체가, 유기 화소 자체가 빛을 냅니다. 백라이트 없이 빛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클러스터나 모니터의 식별력이 좋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지금 아주 밝은 그런 태양광 밑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휘도가 낮거나 또 색감 재현력이 쨍하지 않으면 이게 잘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냥 벗었을 때나 이렇게, 지금 제가 평광 선글라스 굉장히 짙은 걸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가독성이나 모니터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내 구성, 예전에 그 택시 미터기 같다라고 하는 공조 버튼부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구성이라든지 또 실내 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좀 더 고급스러워졌고, GV90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GV80가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가장 제네시스에서 그래도 고품질의 SUV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품성으로서는 적절하게 가격 대비 가치의 어떤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뱅앤올롭슨, 이 뱅앤올롭슨, 제네시스에서 사용하는 이 뱅앤올롭슨이 균형감이 좋다,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꽝꽝꽝 울리면서 우퍼의 음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클래식을 듣거나 아니면 재즈 같은 것들을 들어도 각 악기와 보컬의 그런 어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오디오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이 프리미엄 오디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오디오를 그닥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 오디오 영역도 자동차의 MVH가 크게 좋아지면서 제조사에서 신경을 써서 협업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로 또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이너가 직접 개발 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스피커 개수들이 서로 주파수 간섭을 내지 않고 얼마나 균형감 있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세팅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이 차에 맞는 그런 사운드 청강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MVH, 이 소음을 차단하는 게 오디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다니는 차 보시면 이 제네시스의 G80 이상 모델들, 그러니까 GV80, G80, 또 G90 이런 모델들의 MVH가 진짜 정말 좋습니다. GV70만 해도, 제가 이제 GV70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MVH가 사실 살짝, 이거는 제네시스의 어떤 고급감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의 운전 감각을 즐기기 위한 오너 드리븐 형태의 감각이구나 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GV80은 진짜 MVH 정말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대기아가 201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SDV라는 새로운 형태의 설계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먼저 짜놓고 하드웨어를 그 소프트웨어에 맞게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물리적인 장치로 이동을 해야 되고, 물리 법칙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르지 않은 접지를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전자 제어들이 이게 조율을 해주는
말하자면 이제 예측 제어보다는 피드백 제어가 더 중요한 그런 결과물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아무리 예측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피드백 제어가 잘 돼야 전반적인 주행 안정감이라든지 사용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 모터라는 즉각적인 토크가 발휘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선형적인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에게서는 기존의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계를 조율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링이 아니라 먼저 어떤 식의 기계를 만들 것인지 방향을 소프트웨어를 먼저 짜서 정한 다음에 기계를 만들어 놓고 강력하고 즉각적인 선형적인 출력의 모토에 맞춰서 피드백 제어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서 이 양쪽 예측 제어와 피드백 제어, 그리고 또 즉각적인 전기 모토의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 합쳐짐으로써 오는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DV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클 다이나믹스에서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차했을 때 NVH 이런 부분들도 사실 FFT,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해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조용한 실내 구성을 위한 극한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동이 멈췄다가 다시 켜졌을 때 아이들 스톱 이런 기능들도 구현을 할 때 위화감 없이 시동이 걸리면서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영역,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어떤 식으로 차가 넘어가거나 접지의 변화에 따른 토크 제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절까지 아주 폭넓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서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속 주행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또 정차를 하거나 밀리는 도로에서 이런 전반에 걸쳐서 기존의 기계 장치를 단순히 서포트를 해줬던 보조 장치로서의 제어가 아니라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높이고 만족도를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설계 방식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2019년 이후부터 개발되거나 혹은 그 이전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 페이스리프트된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심지어 내연차도 사실 동력장치 파워트레인이 즉각적인 모터의 특성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출력을, 토크를 발휘하는데 지연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변속기를 비롯한 동력 전달 장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측 제어가 좀 힘들죠. 예측 제어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내연차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질 않기 때문이죠. 선형적으로 출력을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토크가 발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전기차를 다듬다 보니까 예측 제어를 한다라는 이 개념에 눈을 뜨고 내연차도 아주 전기차만큼 크게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해서 적용을 해보니 상당히 내연차도 품질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최근에 현대의 내연차들도 예전에 2019년 이전에 출시된 차들과 2019년 이후에 출시된 차들, 2019년을 기점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상당히 품질이 좋아졌고요. 또 2019년에서 2021년 동안 발전폭이 커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나온 차들을 보면 하이브리드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내연차든 또 전기차든 예전에 현대가 이런 동작이나 이런 결과를 보여줬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DCT의 가장 울컥거리는 문제나 그리고 또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DCT만의 단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구성이나 출력 효율을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사용자가 잘 느끼지 못하도록 조율하는 이런 부분의 결과물도 사실은 SDV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제가 산타페 시승에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 요거를 좀 비중 있게 다룬 이유도 이게 단순히 단클러치 방식의 단순한 방법으로 충격을 없애고 또 울컥거림을 없애고 이렇게 내구성을 깎아먹는 세팅이 아닌 TCU와 ECU 그리고 또 이걸 통한 자세 제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서 가장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녹여내서 그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많이 애를 썼구나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연차 품질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특히나 제네시스에서 제가 많이 칭찬을 드리는 게 이 MVH는 거의 뭐 이제는 가장 내연차 전기차를 통틀어서 탑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렉서스를 탑으로 쳤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LS600을 이제 시승을 하면서 타고 나오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왜 당황을 했냐면 내가 분명히 차를 타고 있는데 뭔가 외부와 실내가 단절되어 있는 듯한 이상한 감정 때문에 뭐지? 왜 이런 느낌이 나지? 왜 이렇게 차가 움직이지라는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으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최근에 다시 타보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 왜냐면 이제 그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LS600만큼의 그런 MVH를 실현한 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사람의 감성이라는 것,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도 이 피드백 제어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교 데이터가 이전에 내가 경험해왔던 그 데이터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MVH가 훌륭한 차를 타본 적이 없는 그 환경에서 LS600을 딱 타니까 뭐지 이게? 너무 깜짝 놀라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 이후로 이 자동차 MVH가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MVH뿐만이 아니라 FFT를 기반으로 한 주파수 분석, 그걸 통한 구조적인, 예를 들어서 이 주파수가 튀는 부분 부딪혀서 같은 주파수가 같이 이렇게 막 증폭이 돼버리면 그 부분이 막 떨리거나 막 소음이 증대되거나 커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같은 주파수가 부딪히지 않도록 거기다 패치를 붙이면 주파수가 부딪히는 면적의 두께 변화든 재질 변화든으로 인해서 주파수가 특성이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파수가 겹쳐서 생기는 증폭되는 현상이 없어지니까 이제 소음이 줄어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세밀하게 잘 되고 있어서 지금도 보세요.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녹음 상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제가 G80 시승할 때도 그랬고 G90 할 때도 그랬고요. GV80도 지금 적당하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외부 소음이 들리기는 하는데 자동차가 지금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뒤에서 차가 다가오면은 바로 느끼는데 뭔가 약간 차가 오나 하는 느낌 정도밖에 안 들어요. 특히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더라도 크게 진동이나 그걸로 인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들지 않게 제어를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산차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렉서스에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MVH의 단계를 따라잡아서 어느 정도 넘어간 게 아니냐.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G90입니다. G90은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내연기관의 완성도는 아직까지 국산차가 엄밀히 말하면 유럽의 주요 브랜드, 벤츠, BMW 이런 브랜드들을 완벽하게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로 사실 파워트레인, 내연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은 기계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제어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MVH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스포츠 모드 때 재밌는 그런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놓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구동음이 굉장히 스포츠하게 바뀝니다. 물론 이거는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엔진 본연의 소리가 아니라 여기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소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물론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좀 더 멋지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입혀서 이렇게 하면서 스포티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소리 만드는 데 있어서 현대기아가 참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쟁이들, 일명 차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결과를 냈는데 딱 해보니까 이게 뭐야? 시끄럽잖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재감이 있으면서 으르렁 하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주는 맛이 있고 이렇게 좀 머슬카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뭔가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잘 달릴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엔진 구동음을 자동차 스포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애니 사운드, 애니 시프트 이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사운드 디자인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역시 사운드 디자인을 해보면 야 이런 소리가 듣기 좋냐 저런 소리가 듣기 좋냐 이제 외부에도 많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괜찮아 하는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도 좋은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야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엔진 구동음이 스포티한 소리를 내면서 듣기가 좋으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품위를 올리면 경영진들이 야 그게 뭐 자동차 품질에 뭔데 하고서 승인이 나질 않으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엔지니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치에서 대충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운드 디자인을. 근데 지금은 경영진들도 어떤 부분들이 고급 소비자들, 특히 스포츠 운전을 좋아하는 그런 운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운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 품위가 올라가면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품위가 올라가야 결과가 나오면 이걸 뭐 리서치든 테스트 업체에 맡겨서 이 소리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라고 피드백이 오느냐라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각 영역대의 소리를 조절을 해서 듣기 좋은 소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다 자동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기아가 자동차의 사운드 디자인, 듣기 좋은 내연차의 구동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에서도 돈을 꽤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이제 그 수동 모드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수동 모드에서 어떻게 변속기가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이 되나?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GV80이 막 스포츠 운전이 강조되는 그런 모델은 사실 아닌데 적극적으로 좀 기분 내면서 운전을 하고 싶어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수동 운전을 통해서 시프트 다운이 좀 높은 회전수에서 이루어져야 와인딩을 할 때 좀 신나거든요. 이게 변속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막 늘어지고 그러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지금 자 3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000rpm 이상 가서 어디에서 시프트 다운이 되나 한번 보죠. 네. 거의 4000rpm 가까운 구간에서 2단에서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RPM에서 되는 거예요. GV80처럼 사실 이거는 스포츠 운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잖아요. 폼이 있게 편안하게 가족들 열어 태우고 다니는 차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6200까지에서 자동 시프트 업이 됩니다. 1단에서 해보니까 1단에서는 3300. 왜냐면은 이제 1단의 기업이 때문에 너무 높은 데에서 시프트 다운을 해버리면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300에서 사실 1단에서는 시프트 다운이 되는데 2단에서 1단으로 갈 때는 근데 이제 와인딩을 할 때 우리가 스포츠 운전을 할 때 가장 불리한 단수가 2단, 3단이에요. 2단, 3단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서 시프트 업다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단에서도 보시면 이 와인딩을 코너링을 할 때 나오는 속도가 거의 대부분 2단, 3단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 4000부터 누르면 거의 4000 가까운 4000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4000rpm에서 바로 시프트 다운이 돼서 이렇게 치고 나간 다음에 6200에서 시프트 업을 3단으로 해줍니다. 야 이거 이 똥땡이가 스포츠 모드에서 야 정말 이러면 기분 울적할 때 마음 먹고 스티어링 휠 잡고 한번 돌려보겠다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380마력이에요. 아무리 차가 출력이 좋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변속기가 수동 모드에서 멍 때리거나 아니면은 자동 모드에서도 막 변속기 보호한다 치고 시프트 다운을 막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그냥 6000rpm 도달도 안 했는데 시프트 업 해버리고 그러면 야 진짜 김 빠지거든요. 기껏해서 시프트 다운 해가지고 막 치고 나가서 좀 더 토크를 강하게 해서 가속을 잡아야 되는 단수에서 6200까지 막 그래도 쭉쭉 뽑아줘야죠. 근데 지금 GV80은 그런 식으로 이 정도의 덩치, 이게 5m 정도 전적인데 이 정도 되는 덩치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운전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 차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세팅이 변속기에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높은 회전수에서 2단에서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변속기 내구성도 그만큼 대리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이 갖고 있는 380마력과 또 강력한 토크를 충분히 재미를 통해서 포텐셜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수동 모드에서 잘 갖고 놀아봐, 이런 세팅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모드에서 불편 없이 잡아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여기에서 오는 어떤 좋은 성능 향상점에 대한 결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기계 잘 만들고 그 기계 공학의 결정체로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수동 변속기를 자동을 쓰더라도 최대한 기계적인 완성도에 따라서 결과가 피드백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메커니즘 설계 시대의 방식에서는 사실 국산차가 출발이 늦었고, 그리고 또 기계공학 관련된 기초가 그렇게 유럽에 비해서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느라고 진짜 가랭이 찢어질 뻔했다가 전기차가 진짜 대한민국을 구원한 겁니다. 전기차가 5000년 역사의 대한민국에 지금 큰 운을 지금 마구마구 공급하고 있습니다.